안녕하세요. 정무선 재무설계사입니다. 오늘 재무 아카데미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어려움을 대비하는 보장 설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면 내가 나중에 5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행복한 목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복한 시간들은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병이라는 것도 올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큰 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을 막아주는, 특히나 집에 보면은 지붕과 같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지붕과 같이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험 설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 설계의 지붕 보험 설계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보험 왜 가입하세요? 네, 맞아요. 어느 날 나한테 갑작스럽게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서 나의 아이들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만약을 대비해야 할까요? 그러면 모든 만약을 다 대비할 수 있을까요? 없다면 어떠한 만약을 얼마만큼의 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보험학에서는요, 보험은 위험을 이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위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으로 이전해야 되는 위험은 무엇일까? 그래서 위험에는 손실의 심각성, 즉 재무적인 영향에 따라서 치명적인 위험, 그 다음에 중요한 위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치명적인 위험은요, 개인 또는 가정이 파산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잠재적인 손실의 위험을 말하고요. 중요한 위험은 내가 외부의 자금을 차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을 중요한 위험이라고 하고요. 일반적 위험은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충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에 치명적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재무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나의 재무를 어떻게 하면 잘 한번 꾸려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보험에 대비해야 될 각 가정의 위험은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이 가장의 사망이 아주 이 가장의 치명적 위험입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자인 가장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소실됐을 때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 가정의 내 가정에 맞는 보험에 대비해야 될 내 가정의 위험을 이렇게 표를 보내드렸죠? 여러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의 구성원인 가장과 부인과 자녀와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장 주수입원인 가장이 사망했을 때 우리 가정에, 여기서는 많이 슬프죠. 감정적인 거 빼고요, 재무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한 위험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치명이냐 중요냐 일반이냐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다 작성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와 어떻게 잘 맞으시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들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녀의 보장이 엄청 빵빵하게 놓는데 가장의 보장은 조금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가정의 위험이 어떠한 위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되시나요? 여러분들 많이 구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금융에 대해서, 특히나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런 부분은 이 세 명의 관계를 조금은 아셔야 돼요. 계약자는 내가 보험회사와 계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한 사람을 계약자라고 하고요.
피보험자는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자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죠. 구분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딥하게 가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요, 상속세가 없어요. 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상속세가 나타난다는 잠시 고퀄리티한 정보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 관계자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수익자가 예전에 가입하셨다면 법정 상속인으로 많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법정 상속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마다 좀 다르잖아요. 요즘은 이혼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가정의 보험에 자녀를 위한 사망보험금 내지는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수령되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지정해서 놓으시는 게 합당하실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상품에는요, 기간들이 많아요. 만기도 있는 상품도 있고요. 자, 보험 기간과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이라는 것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인 거죠. 그리고 납입 기간은 이 보장 기간 동안 내가 보장을 받는데 내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완료되는 그 시기를 납입 기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험은요, 보장 기간과 납입 기간이 동일한 상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장 기간은 어쩌면 좋을까요?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래서 종신으로 보장해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장의 사망 혹은 누구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이 그 대표적인 거겠죠. 납입기간은 아까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갱신보험의 납입기간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보장을 받으려면 내가 보장받고 싶은 만큼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갱신보험료 엄청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기 납으로 이루어진 상품으로 가입하신 게 맞고요. 차후에 나이가 40대, 50대, 60대, 5, 60대는 그 보장을 위해서 보험료를 갖다가 너무 많이 과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갱신 주기가 아주 긴 상품이 있어요. 20년, 30년 이런 상품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이전을 해놓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문은 바뀌었죠.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을 이전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해놔야 될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은 가장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맛있는 선물도 해주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아주 중요한 존재이신 거죠, 가장님들은. 그러면 이 가장의 부재는 이 가정의 행복이 스탑되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의 사망보험금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재무학적으로는 연봉의 3배에다가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암이나 이대 질병 진단비, 사람들 많이 중요하잖아요. 왜 진단비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암이나 이대 질병 진단비를 꼭 가입하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40대 이후에 사망 원인 자체가 1, 2, 3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적정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내면 제일 좋을까요? 너무 많이 내는 것도, 너무 적게 내는 것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급여의, 재무적인 거는 급여의 8에서 10% 정도가 보장성 보험으로 나가시면 적정하다고 합니다. 이 두 그림 보이시나요? 앞에 그림은 지붕이 너무 크죠?
내 계획의 미래 인생보다. 뒤에 그림은 어떤가요? 지붕보다 밑에 계획이 너무 크죠. 그래서 재무설계는 이렇게 정확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너무 많이 나가서도 안 되지만 내 가정에 맞는 보장 설계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사회초년생이고 신혼부부고 그래서 아주 보험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지만 이 정도라고 다음에 또 깊숙하게 보험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보험 가입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나의 위험을 파악하고 치명적 위험부터 보험으로 이전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입 당시에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땐 그 보험회사는 고지 위반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위험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설계사분, 많은 보험 설계사분이 있잖아요. 전문가 보험 설계사분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세요. 그만큼의 뭔가가 있겠죠. 약관을 보고 차후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확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권유드리고요. 재무 설계의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보험 보장 설계는 중요한 건 전문가와 함께 같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내 가정에 알맞는 보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